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입 전문 로고스 멘토 학원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 시리즈 대학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숭실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 논술의 명칭은 논술 우수자 전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숭실대 논술 모집 인원 살펴보면 414명이죠. 2016학년도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인원입니다. 전형 방법 볼까요? 다른 대학과 비슷하죠? 논술 60%, 학생부 4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하위권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교과 성적만 반영하고 비교과는 전혀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출결, 봉사 이런 거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점수 대비로 본다면 논술과 학생부를 총점이 1000점이 아니라 이 숭실대는 100점 만점이군요. 논술 60%니까 60점, 기본점 없어요. 학생부 교과 40%니까 40점인데 역시 여기도 기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신에서 점수 폭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학생부 반영 방법부터 뭐 4, 5등급인데 여기 지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9등까지 4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 가운데 내신 40점 만점으로 점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등급까지는 2점 차이로 균등합니다. 그 2점이라는 것은요, 인문 논술의 경우에 맞춤법 띄어쓰기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식을 조금 잘 쓰고 못 쓰고 정도 차이에요. 따라서 이 2점을 극복하는 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5, 6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력에 있어 일단 차이를 보이고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이 비슷하게 간다고 할 때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이제 그 논술 전형을 이제 과감하게 지원하는 경우는 논술 실력이 탁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 정도 성적 되는 학생들은 이제 적성 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체로 이제 2, 3, 4등급 사이에서 경합을 벌인다고 한다면 6점이죠, 6점. 그렇죠? 그래서 100점 만점 가운데 6점에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뭐 실질 반영 비율 내신, 실질 반영 비율 6%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과목별 가중치를 보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의 가중치가 높군요. 경상 계열은 수학 영어의 가중치가 높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이 가장 높고 영어 과학이 중간쯤, 국어의 가중치가 좀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참고로 보세요. 중요한 건 논술이죠. 그렇죠? 인문, 상경, 자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시간은 모두 120분 줍니다. 인문 계열은 국문 서술형 2문제, 상경 계열은 국문 서술형 하나에 수리형 문제 1문제 이렇게 두 개 섞어 출제합니다. 자연 계열은 수리 2문제가 나오고요. 1-AB, 과학 2-AB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숭실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과학 2문제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수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논술고사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보면 좀 작게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계부터 나와 있네요. 1번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수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AB 이렇게 두 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학 2문제인데 1-A는 20점, 1-B는 30점이네요. 그쵸? 요 화면에 글씨가 작은데 PC 화면은 전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모바일에서는 뭐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말로만 들어도 될 겁니다. 1-A의 제심은 가나가 있는데 1차 변환과 행렬 부분이네. 기백 부분에서 기하 벡터에서 1차 변환과 행렬 파트 1번, 2번 두 개 문제 있고요. 1-B로 넘어가니까 제심은 가나가 미통기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통기 부분 하나 하고, 그러니까 문과 수학 파트 하나 하고 이과 수학 파트 하나 하고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 1-B 같은 경우에 소문항 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가 나오고요. 과학 문제 2번 가겠습니다. 2-A가 물리 파트예요. 시공간과 우주 파트에서 출제가 됐군요. 그렇죠? 소문항 3개가 나오고요. 문제 2-B는 화학이네요. 뭐 화학의 언어하고 화학 평형 부분에서 출제가 돼가지고 1, 2번 소문항이 2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방금 봤던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수학의 1-AB 수학이고요. 과학은 1-AB 20, 30, 30, 20, 50점, 50점에서 전체 100점 만점입니다. 소문항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인문계 한번 봅시다. 인문계 보면 문제 1번 국문서술형이라고 했죠. 천자짜리 60점. 제시문이 가나 다라 4개 있군요. 그 다음에 2번은 800자라고 그랬어요. 40점짜리.
제시문이 가나다라 역시 4개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인문서술이 간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린 최후의 결정과 그 결정의 준고가 되는 싸움의 예법이 함축하는 바를 제시문 나다라를 참고하여 논하시오 했는데, 숭실대 문제가요, 실제로 풀어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인문계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상계열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인문서술형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1번은 그래서 제시문 가나다가 들어가지고 국문서술형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2번 문제가 수리문제라 했어요. 40점이죠. 앞에 게 60점이었고 죄수의 딜레마 아주 흔히 나오는 거죠. 이거 흔한 논제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논술 논제들을 보다 보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무슨 뭐 이기심의 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이화여대 나왔던 게 올해 연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숭실대 나오기도 하고, 뭐 작년에 숭실대 나왔던 게 그 다음에 고려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돌고 돕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의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또 다른 대학을, 자기가 지원한 대학을 푼다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루두루 많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어쨌든 상경계 2번 문제 죄수의 딜레마가 가에 나왔고, 나에는 기업의 수요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이윤 문제를 따지는 것이 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학적 문제인데 서술형을 쭉 문제를 주고 그 내용에 착안해서 각각 1, 2, 3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대 상경계열이라든지 중앙대 상경계열, 경희대 상경계열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뭐 한양대 상경계열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경계열 문제를 다양한 대학들 여러 개를 풀어봐야 이런데 충분히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숭실대 지원한다고 숭실대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인문형은 이제 원고지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형 같은 경우는 B4 용지 크기의 자체 양식에 풀도록 되어 있죠. 그쵸?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은 인문계도 100점 만점, 상경계도 100점 만점, 자연계도 이렇게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논술 60%에 60점이기 때문에 이걸 6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배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보겠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비, 수의, 국외의, 수비 이렇게 각각 응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인문계는 특이한 게 있네요. 탐구를 안 보는군요. 인문계는 국수형 3과목 중에서 2과목 합 5등급이면 됩니다. 자연계는 탐구를 반영합니다. 과탐 2과목 평균이죠. 요렇게 국수형 탐 4개 중에서 2과목 합 6등급, 인문계보다 1등급이 낮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을 본다면 이 앞에 자연계열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1월 15일 수능본 그 주 주말에 시험 봤어요. 올해는 아직 전형 계획상 나오진 않았는데 작년과 같이 간다면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수능 이후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할 때 수능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 논술력을 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경쟁률 한번 볼게요. 35.61대1 요거 작년 경쟁률입니다. 35.61대1의 경쟁률을 좀 꼼꼼히 본다면 UA나 진학사 스마트 경쟁률 가면 요게 나옵니다. 논술 우수자 경쟁률 한번 볼게요. 문과가 높고 이과가 낮은 건 대체로 알고 있죠. 인문계, 어문계열 40대1, 50대1 넘어가고요. 60대1을 넘어가는 학과도 있군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행정학부입니다. 언론홍보학부 엄청 높네요. 92.8대1.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학과라든지 이렇게 자연계로 넘어가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의생명 시스템학부 같은 경우 35.2대1 조금 이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과 쪽이 높고 이과 쪽이 낮다는 거에서 평균 35.61대1. 여기 있는 전체 내용은요, UA나 진학사 스마트 경쟁률 가서 학생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쟁률을 봤는데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하나하나 살펴야 된다는 점 알아두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미치지, 내신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걸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성 전형을 고려해보라는 얘기도 했고요. 논술고사에 의해 당락은 거의 대부분 좌우된다. 내신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전체 413명을 모집하는 숭실대 논술 전형 올해 연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입전문 로고스 멘토학원의 논술 전형 시리즈 숭실대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